이번 시간에는 변수 복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변수 복사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변수는 항상 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함수의 로직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로직에 참여하기도 하고, 어떤 클래스 객체의 로직에 참여하기도 하고, 어떤 배열의 아이템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변수가 이렇게 어딘가를 갈 때에 복사가 돼요. 변수의 복사는요, 타입에 따라서 나뉘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는 프리미티브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참조형 타입이 있잖아요. 객체들. 이 프리미티브 타입들은 주로 값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참조형 타입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얕은 복사 아니면 깊은 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특정한 라이브러리를 쓰거나 아니면은 방법을 쓰지 않으면 대부분 디폴트로 얕은 복사를 합니다. 지금부터 이 타입에 따라서 왜 이렇게 복사 방법이 나뉘는지 같이 알아볼게요. 제가 저번에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고 할당을 하면은 메모리에는 값 10이 담기고, 그 다음에 a가 이렇게 할당이 되고, 이 a는 포인터 변수로 10을 가리킨다라고 했어요. 퍼슨을 하나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객체로 선언을 해볼 거예요. 객체는 저희가 나중에 따로 배우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복사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객체를 사용해 볼게요. 제가 여기에 객체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 객체의 값으로 이 네임의 속성을 담는 객체를 할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도 메모리 어떻게 자리를 잡냐면요, 여기에 펄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객체가 이렇게 담겨요. 그리고 이 펄슨의 아이덴티파이어도 포인터 변수라서 이 객체의 값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보면은 프리미티브인 a하고, 그 다음에 객체인 펄슨하고 메모리에 배치되는 건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프리미티브하고 객체형인 참조형의 타입은 값이 실제로 복사될 때 그 차이가 나타나요. 자바스크립트에서 프리미티브는 넘버, 불링, 그 다음에 뭐 스트링, 널, 언디파인드, 뭐 심볼, 그리고 비긴트가 있어요. 이런 프리미티브들은 항상 값으로 복사가 됩니다. 객체인 참조형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이것 이외의 모든 것들이 다 참조형이에요. 그래서 뭐 클래스로 선언한 객체들, 그 다음에 배열들, 그 다음에 함수들, 이런 것들은 다 참조형입니다. 선언과 할당은 프리미티브나 객체인 참조형이나 메모리에 배치되는 건 동일하지만 값이 복사될 때 그 차이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프리미티브는 크기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객체인 참조형은 크기를 고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클래스도 보면은 속성하고 메소드가 항상 고정된 개수로 담기는 게 아니고, 프로그래머가 어떻게 추상화해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담고 있는 속성과 메소드의 개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배열도 아이템의 개수가 항상 동일한 게 아니고, 프로그래머가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서 개수가 바뀌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적으로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참조형들은 크기를 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함수가 이제 참조형인 이유는 함수를 값으로 다루기 위해서요. 함수를 다룰 때 이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함수를 변수에 할당하거나 아니면 다른 함수의 인자에 전달하거나 아니면 다른 함수의 결과로 리턴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다루기 위해서 함수를 참조형으로 다룹니다. 객체인 거예요. 함수 객체로. 함수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함수 강의에서 또다시 얘기를 할게요. 변수를 이제 복사해 볼게요. let a는 10, 그리고 let b는 a,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때 b에 a의 값을 할당하잖아요. 근데 a는 프리미티브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10은 이제 넘버라는 프리미티브이거든요. 그래서 a가 10이라는 프리미티브 값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할당이 이루어질 때 a의 값이 b로 복사가 돼요. 이게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렇게 메모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10이 있고 여기에 a가 있어요. 그래서 a가 이렇게 가리킵니다. 이게 여기까지 끝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문을 실행을 하면은 b가 이렇게 잡혀요. 그리고 a가 b로 할당이 될 때 b도 이 같은 10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새로 메모리 셀을 만들고 거기에 10을 복사를 합니다. 같은 값을 복사를 해요. 그 다음에 b가 여기를 딱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a는 80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콘솔 로그 a와 b를 출력을 해보면 a는 변경이 되지만 b는 그대로 10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다시 a는 80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메모리 셀에 80이 할당되고 a는 이 10이 아닌 이 80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80, b는 10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무도 참조하지 않는 이 10은 가비지 컬렉션에 의해서 메모리 할당이 제거가 돼요. 그래서 다른 변수에서 이제 이 메모리 셀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참조형은 어떻게 되느냐? let person name은 코딩 next로 해볼게요. 그리고 let person2는 person으로 복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까의 그 프리미티브 타입처럼 여기에서 이 person의 객체가 person2로 복사되려고 하겠죠. 하지만 제가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메모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메모리가 있으면 person의 아이덴티파이어에 객체를 이렇게 담았어요. 그러면 저 객체가 어딘가에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name은 해서 담겨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person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person은 얘를 이렇게 가리켜요. 이 값을. 그러면은 여기까지 실행이 완료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person2에 person을 할당하는 문을 실행할 때 어떻게 되느냐? person2가 메모리에 이렇게 딱 잡혀요. 그런데 프리미티브 타입하고 다르게 이 객체가 새로 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p2도 동일하게 여기를 가리킵니다. 이게 바로 프리미티브하고 참조형의 복사 차이예요. 그래서 참조형은 이 아이덴티파이어만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 객체가 담고 있는 주소가 만약에 100번지다 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100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 100을 담고 있는 이 포인터형의 변수만 p2로 복사가 돼서 이 p2가 100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p2도 얘를 이렇게 가리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person2로 name을 이번에 한글로 코딩 맥스로 변경을 해볼게요. 그리고 person
이제 출력해보고 person2를 출력해볼게요.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보시면 둘 다 한글로 코딩맥스로 변경된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가 영어였던 게 한글로 변경된 거죠. 저는 person2로만 수정을 했는데 person2로 수정하니까 person2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에 가서 이 네임을 수정을 했어요. 그런데 person1도 같은 객체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person1의 객체도 네임이 한글로 변경된 거예요. 그죠? 프리미티브 타입은 여기 보시면 아까 x가 있고 여기 10이 있으면 프리미티브 타입은 여기가 만약에 99번지다 라고 한다면 이 x도 99번지를 담고 있어서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y를 만들어서 x를 y에 할당을 했어요. 그러면 이 y는 참조형처럼 99를 담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10이 새로운 메모리 공간에 담긴 다음에 이 메모리 공간이 만약에 88번지였어요. 그러면 이 y는 88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y는 이 새로운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프리미티브들은 현재 복사하고 있는 게 이 값들 10이라는 값을 새로 복사하고 있죠. 그죠? 새로 생기는 게 이 10이라는 값이죠. 그래서 값복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참조형들은 복사를 할 때 새로 생기는 게 이 값이 아니라, 그죠? 이 값이 아니라 참조가 복사가 되죠. 이렇게 참조가, 그죠? 포인터형 변수들이. 그래서 이런 복사를 참조형의 복사인데 그 중에서 얕은 복사라고 합니다. 프리미티브의 값복사하고요, 참조형의 얕은 복사, 이 둘의 차이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참조형 변수도 값복사를 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참조형의 깊은 복사, 디카피라고 하는데 그 디카피를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아니면 약간 자바스크립트에서 꼼수를 사용해서 값복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person2를 복사를 할 때 이 person의 참조를 바로 복사하는 게 아니고요, 제이슨 스트링을 하나 만듭니다. person에 대해서. 그리고 제이슨 파스를 해서 제이슨 스트링을 주면은 제이슨 스트링부터 새로운 객체를 person2는 할당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실행을 해보면 예전하고 다르게 원래의 펄스는 영어로 코딩 맥스가 나오고 제이슨 스트링을 통해서 새로 객체를 만든 person2는 한글로 코딩 맥스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값복사하고 동일하죠. 그죠? 간단한 객체는 이렇게 제이슨 문자열을 사용해 가지고 자바스크립트는 객체의 디카피를 구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항상 동작하는 건 아닙니다. 객체가 꽤나 복잡해질 경우가 많거든요. 함수를 담을 때도 있고 심볼 등 여러 가지를 담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제이슨 스트링으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자바스크립트 객체는 순환 참조를 할 경우가 있거든요. 코드를 만약에 잘못 짜면은. 그래서 let father 해서 i가 person이다. 그런데 이 person은 부모로 father다 하면은 father도 자식 속성으로 이 person의 객체를 참조하고 person도 부모 속성으로 father를 참조를 하잖아요. 이게 서로 참조하는 걸 순환 참조라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제이슨 스트링을 만들려고 할 때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실패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이슨 스트링을 통해서 항상 객체를 값으로 복사할 수는 없어요. 이런 걸 많이 보완해주는 자바스크립트 디카피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찾아서 쓰시면 돼요. 로데시도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요. 지금까지 참조형하고 프리미티브의 복사 방식을 알아봤어요. 근데 한 가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스트링이 있잖아요. 스트링 문자열. 문자열은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문자열 길이가 엄청 길 수가 있잖아요. 무한정으로. 그죠? 스트링도 값으로 취급하고 값으로 복사하면 성능상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스트링은
프리미티브로 값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최적화를 해요. 사실 스트링은요, 선언이 되면 내부적으로는 객체가 돼요. 하지만 그 스트링에 뮤테이션이 발생하면은 프리미티브 값처럼 값복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hello라는 문자열을 만들게요. 자바스크립트의 문자열은 immutable 타입입니다. 그래서 제가 h 이렇게 바꾸면 오류가 발생해요. 읽기 전용 속성에 할당할 수 없다 라고 나와요. 이 스트링 자체는 수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읽을 수는 있는 거죠. 읽기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했던 이런 뮤테이션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자바스크립트는 항상 문자열을 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렇게 greeting이라는 문자열을 헬로 값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메모리에 메모리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문자로 시작하던 헬로 값이 문자열 값이 담기고, 다음에 greeting이라는 변수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변수에다가 greeting을 할당을 해볼게요. 이렇게 할당을 하면은 문자열은 프리미티브 타입이니까 이 헬로우가 복사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참조형 변수처럼 b가 생기고 b도 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b에서 만약에 리플레이스를 해가지고 새로운 뮤테이션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뮤테이션 연산을 일으키면은 그제서야 이 헬로우에서 새로운 값을 복사한 다음에 소문자로 시작하는 헬로우를 만들고 b 변수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가리키게끔 해요. 이렇게 해서 자바스크립트 문자열이 가질 수 있는 성능상 문제점을 최적화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출력을 해보면 greeting과 그 다음에 b 변수를 출력해 볼게요. 출력을 해보면 greeting은 원래대로 대문자인 헬로우가 되고 b는 소문자인 헬로우가 됐어요. 그래서 개발자는 실제로 그 내부 동작은 그렇지 않지만 문자열이 값복사로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방식의 문자열 최적화는요, 문자열이 프리미티브인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주로 사용하는 최적화 방식이에요. 개발자는 문자열이 어떻게 복사에 대한 최적화를 하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변수 복사를 알아보면서 얕은 복사, 깊은 복사, 그 다음에 프리미티브와 참조형의 복사의 차이점 등을 같이 한번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를 어렵게 하는 호이스팅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